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달은 매주 월요일 내가 만든 일터로 아무튼 출근 이런 제목으로 새롭게 창업 또 전직 그리고 창직 아예 그 직을 만드신 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또 한 가지 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직업을 갖는 N잡로도 많아지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평생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내 일을 찾아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오늘은요, 옷을 사고 입고 관리하고 정리하는 그 옷과 관련된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문현 씨, 옷입기 코치라는 직업을 이문현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처음에 직장 그만두었을 때는 막막했고 또 창업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고전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행복하다는 이문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문현 코치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여성들의 옷장 속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복한 옷 입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없던 스타일 코치라는 직업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삶을 채우는 옷장 혁명 30일 미션 333 프로젝트, 원데이 옷장놀이 워크숍, 217 미니멋 프로젝트, 행복한 옷 입기 강좌를 진행 중입니다. 쓴 책으로는 스타일 인문학을 입다, 주말엔 옷장 정리, 문제는 옷 습관, 매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을 계속 좋아하려면 5부작 시리즈, 어쩌다 1인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문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옷입기 코치라는 직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왜 방송국 스타일리스트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방송국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이제 연예인 분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네. 그리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방송국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네. TV 화면에 비추어질 때의 옷만 준비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상 365일 옷 입기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문현 씨는 그걸 해준다, 일반인에. 저는 그러니까 365일 옷 입는 걸 책임진다기보다는 보통 그 정관용 진행자님 옷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옷장을 열면요? 네. 뭐 별 느낌 없는데.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옷장을 열면 이제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뭐 옷장이 충분하다, 아이템이 충분하다. 여자들 옷장은 대부분 꽉 차 있지 않나요? 그렇죠. 충분하다, 혹은 답답하다, 혹은 뭐 자신감이 뭐 당당하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너무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은 옷장을 열면 꽉 차 있는데 입을 게 없다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옷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좀 이제 해결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그리고 당당한 옷 입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옷 입기 코치가 이문현 씨 말고 또 있나요, 없나요? 사실 이제 쇼핑을 도와주는 퍼스널 쇼퍼나 아니면은 뭐 스타일 컨설팅을 하는 패션 컨설턴트나 스타일 컨설턴트 이런 분들은 계시긴 있죠. 하죠. 조금씩 연관되기도 하네요. 네네, 맞아요. 언제부터 이거 시작하셨어요? 몇 년 됐어요? 저는 2008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일을 배우고 그다음에 무료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요. 유료로 시작해서 뭔가 이제 내일 같다라고 느끼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창업해서 돈벌이까지 된 거는 지금 몇 년 안 되셨다? 네네네. 거의 최근에 이제 막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2008년에 여기에 관심 갖기 전에는
일반 직장 다니셨어요? 네, 그냥 일반 직장에 이제 사무직. 패션 관련 업계도 아니고? 네. 그러다가 거기 왜 그만두셨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 때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내일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들어갔고 3년 정도 일을 하고 준비해서 나오자라고 했는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3년 되기 전에 나오게 됐죠. 근데 그 2008년에 그럼 그만두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한 2, 3년 다니다가 네. 무작정 그만뒀어요? 무작정은 아니고 저는 이 일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옷과 관련된 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몇 개 관련된 직업이 있더라고요. 예. 백화점에 뭐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쇼퍼라던가 예. 아니면은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전문직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미지 컨설턴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옷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사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나이에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기에는 옷을 판매하는 그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을 했고 예. 어떤 이제 한 브랜드에 이제 옷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판매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직을 한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원래부터 옷에는 관심이 많았고 옷에는 관심이 많긴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은 그냥 일반 20대 여성분들이 갖는 관심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보면서 메이크 무슨 프로그램?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라고 그게 뭐죠? 요즘은 잘 없는데 예전에 외국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제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부터 메이크업, 그 다음에 패션까지, 옷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맞는 스타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그분이 뭔가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TV 네, 프로그램도 맞아요. 있었죠. 그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해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좀 좋게 바뀌는 변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의 무슨 연출이 있긴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좋았고 나도 그럼 옷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은 옷 판매 사원 쪽으로 전직. 들어갔는데 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일 정도 일하고 정중하게 잘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닷새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안 팔렸어요? 네,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면은 고객 접대부터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청소하고 그다음 발인질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봐서 조금 막 힘들어하기도 했고 저는 그 사람한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그 브랜드 옷 그 매장에는 그 매장의 컨셉에 맞는 스타일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더라도 팔아야 되는.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닷새밖에 안 하고 아무튼 그만뒀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옷과 관련해서 뭘 또 했어요? 뭐 아까 배웠다고 했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샵마스터 자격증이라는 거를 땄고요. 샵마스터? 네, 샵마스터라고 그게 이제 그 점원 그 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네. 옷 판매하는 네, 맞아요. 매장의 매니저 자격증. 네. 예. 그것도 땄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옷가게에 들어가서 판매 사원으로 경력을 좀 쌓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스타일을 바꿔주는 일을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닷새 만에 나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멘붕이 왔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멘붕이 와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관심 깊게 그 보던 어떤 이제
그 연구소가 있었어요. 뭔가 예. 이렇게 자기 변화, 자기 경영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자기 변화, 자기 예, 경영 예, 예. 관련 연구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게시판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무료로 좀 상담을 해주고 진로 상담을 한다고 진로 상담. 예,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덥석 잡았죠. 그래서 나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예. 그분이 해주는 말이 저는 이 일을 어딘가에 들어가서 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력을 쌓고. 근데 그분이 블로그를 우선 시작을 하고 본인만의 콘텐츠를 쌓고 그걸 이제 혼자 조금 이렇게 책 같은 걸 사서 보면서 어차피 자격증은 땄으니까 예. 책을 보면서 무료 컨설팅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치를 해줬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예, 제가 그냥 예. 어디에 가서 누군가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해야지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제 스스로 뭔가 무료 컨설팅을 시작한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근데 그분도 사실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는 네, 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2008년도 한 10월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콘텐츠, 제 이제 스타일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런 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옷 입기와 관련된 네네네.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12월 정도부터 콘텐츠를 한 2개월 정도 쌓았고요. 그다음에 2개월 정도 쌓은 다음에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 이제 올렸죠. 그러면서 그 콘텐츠를 하나씩 더 올리려면 끊임없이 책도 보고 뭐도 보고 해야 되겠군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주로 어떤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스타일북을 먼저 봤어요. 이제 저희가 스타일북이 그래도 조금 나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콘텐츠로 올리고 네. 그랬죠. 네.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13년이네요. 네, 그걸 꾸준히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블로그에 콘텐츠를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무료 컨설팅도 계속 꾸준히 네. 한 거예요? 무료 컨설팅을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직업으로 하려면 어쨌든 결국에는 유료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직업이 그래서 되죠. 네, 아주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유료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유료 컨설팅 시작한 것도 2009년 그때부터예요? 네네네.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그 콘텐츠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을 알리려면 예.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퍼날라야 되잖아요. 저는 예. 이런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연락을 달라고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걸 알리다 보니까 그 한 2010년 정도에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내자.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그 출판사랑 책을 내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첫 책은 나오게 됐어요. 그 후에 또 지금 보면 책을 쓰신 게 많아요. 뭐 스타일 인문학을 입다, 주말엔 옷장 정리, 문제는 옵습관, 매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뭐 어쩌다 1인기야 뭐 등등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본인만의 콘텐츠를 쌓아나가고 네. 컨설팅도 무료부터 시작해서 적은 금액부터 컨설팅도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꾸준히 펴내고 네네.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빛을 본다 이거로군요. 네,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창직이 된 거네요. 네. 옷 입기 코치라는. 네. 그럼 이제 한번 코치를 해봐 주세요. 주로 이제 여성들이 고객이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옷장을 열면 꽉 차 있는데 네. 입을 게 없다. 네, 입을 게 없는 이유는 우선은 자기 옷장이 분석이 안 돼서거든요. 보통 이제 분석을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옷장 분석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옷장 분석. 네, 분석. 그러니까 옷장 안에 있는 아이템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선은 이제 4, 4분면
옷장이 있는 방 안을 4사분면으로 나누는 거예요. 4사분면? 네네. 4칸으로 나눠서 한 칸은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 그리고 한 칸은 좋아하지만 어쩌다 입는 옷. 한 계절에 한두 번 입을만 그런 옷.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아하진 않지만 자주 입는 옷.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주 입는 옷이 많아요. 왜냐면 회사에 입고 갈 만한 옷인데 자기의 개성을 막 그렇게 잘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은 옷이라던가 아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에 맞춰야 되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옷들은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자주 입는 옷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좋아하지도 않고 어쩌다 입는 옷, 거의 네. 안 입는 옷 네. 이렇게 이제 4사분면으로 나눠서 옷을 분류해 보면 어느 칸에 어떤 옷이 많은지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게 옷장 분석이 되는 거고 내가 옷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과 좋아하지만 가끔 입는 옷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좋아하지 않지만 자주 입는 옷과 좋아하지 않고 거의 안 입는 옷의 비중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먼저 4사분면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네네. 옷까지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봐라.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안 입는 옷은 거의 사실 버리거나 예. 아까운 옷들은 조금 이제 남겨두는 이제 그런 상태로 놔두고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자주 입는 옷들은 그 중에 그래도 요거는 내가 편하고 기능성인 옷이라서 좀 남겨놔야겠다는 옷 빼고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템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옷을 덜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옷장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으로 채우려면 이제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우고 나서 이제 옷을 보면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리스트로 좀 정리를 해요. 리스트로 써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상의 하나, 하의 하나 이렇게 쓰기보다는 품목과 상황과 약간의 특성, 옷의 디자인을 조금 정리해 놓으면 예를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품목, 상황, 뭐? 네, 특성, 옷의 특성. 근데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0대 중후반의 여성이 결혼 안 한 여성이라면 직장 다닐 때 입는 옷이 있고 그다음에 편한 모임 에서 네. 입는 옷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놀러 갈 때 입는 옷 이런 그렇죠, 거 있죠. 그렇죠. 놀러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회사에서 입는 옷이 편한 자리에서 입는 옷이랑 좀 다르다면 조금 회사에서 입는 옷을 갖춰야 한다면 이제 정리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입는 옷이 특별히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입을 상황은 회사에서 입을 네. 그다음에 품목은 뭐 셔츠 그다음에 특성은 너무 비치지 않고 그 대신 좀 활동적이면서 엉덩이는 가리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디자인적인 부분을 적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 정도 기준만으로도 쇼핑하러 나가면은 훨씬 그 아이템이 뾰족해지거든요. 내가 구역이. 사야 할 물건이 이미 정해지는 거죠. 네네, 거의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상의가 필요해.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상의를 다 봐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쇼핑하러 가기 전에 네. 자기 옷 분석부터 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적어라. 네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알맞은 아이템을 잘 찾아가지고 채워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랑 잘 섞어서 입는 것, 한 계절을 잘 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 이제 바라는 예. 것이죠. 결국은 버릴 건 제대로 버리고 네. 필요한 건 제대로 사도록 하는. 그죠. 그다음에 매칭시키는 이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먼저 버리는 기술 좀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아까 말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그것도 잘 입지도 않는 네. 이거부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일단은 이제 4사분면으로 나누고 그거부터 버리면 되는데 버리기 아까운 것도 있잖아요. 비싸게 주고 산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아까운 것도 있고 이제 뭐 체형이 달라져서 못 입는 것도 있고 하여튼 내가 살 빼면 입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다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 입는 옷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옷을 남길 때는 이제 현재 가치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가치. 네, 현재 가치. 그래서 옷을 봤을 때 과거의 가치가 있었거나 아무리 비싸게 주고 네, 샀더라도 과거에 잘 입었었거나 혹은 미래에 입을 거야. 미래 가치.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옷들은 사실 지금 옷장에는 필요 없는 아이템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들은 당장에 버리는 게 아깝다 하더라도 옷장은 분류할 것이라고 옷장에서 빼라? 네. 딴 데다 둬라?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찾지 않거든요. 한 1년 동안 안 찾았으면 네네. 그때는 정말 버려라? 네. 그래도 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버리는 기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채워 넣는 기술. 네.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리스트업을 해서 사와라. 네. 그리고 제대로 매칭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매칭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룹 코칭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게 보통 맨날 똑같은 코디만 해요. 근데 그게 내가 바라보는 어떤 코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틀을 약간 깨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 코디법이라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전체 옷차림을 보는 훈련인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겨져 있는 아이템 사진을 찍어서 옷을 하나하나 찍어라? 네네네 찍어서 이제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그냥 옷장에서 옷 꺼내서 위아래 걸쳐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왜 그래도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도 되는데 이게 옷이 부피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상의 하나 놓고 하의 하나 놓고 그다음에 뭐 신발 하나 놓고 가방 하나 놓고 이래도 그 전체 아웃핏을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옷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이게 A4 사이즈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보통 감각이 없다고 하시는 여성분들도 예전에 이제 종이 인형 놀이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사이즈도 완전히 작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코디가 잘 됐는지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상의, 하의, 뭐 신발, 백 전부 찍어야 되겠군요. 네, 전부 찍는데 이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다 찍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33가지만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 그 33가지가 사계절용이에요? 아니요. 한 계절용이죠. 한 계절용으로? 네. 보통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계절에 갖고 있는 아이템 수가 70개 정도 돼요. 70개? 한 계절이? 네. 그럼 4계절이면 280개? 그러니까 봄, 가을은 같이 입기도 하고 겨울은 봄, 가을 옷을 안에 입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여성들이 그래요? 네. 남성들과는 완전 다른 세계네요. 네, 근데 남성분들도 요즘 막 엄청 자기 잘 꾸미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죠. 네네. 근데 그걸 아무튼 지금 말한 게 뭐 200개라고 하는 게 200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의, 하의 뭐 다 합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더 좀 줄여서 계절별로 한 33개 정도. 네. 그거는 자기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가겠네요. 그렇죠. 좋아하고 자주 입는 어쨌든 현재 가치가 높은 아이템 위주로 알겠습니다. 가는 게. 그렇게 한 33가지를 선정해서 네. 계절별로 그거를 사진을 다 찍고 위아래를 자꾸 맞춰보고 네.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네, 그러니까 예. 아까 일주일 코디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네.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하나의 옷차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이걸 예. 아웃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의 하나, 하의 하나, 신발 하나, 가방 하나 요렇게 하나를 맞춘 게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상의를 바꿔요. 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 상의만 바꾸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하의만 바꿔요. 그러면서 이 하나의 아웃핏을 이게 이 아이템이 들어가면 어울리나 이런 거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코디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내 어떤 틀을 깨는 거에. 네. 그래서 이런 거에 훈련을 좀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133 코디법이라 그래서 그건 또 뭡니까?
상의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관용 진행자님도 한번 해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상의 하나를 딱 고른 다음에 예. 그 밑에 어울리는 하의를 3개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울리는 신발을 3개를 또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상의는 하나지만 옷차림은 3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신발까지 바꾸면은 3개가 넘죠. 그쵸. 9가지가 될 수도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알겠습니다. 코디인 거죠.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갖고 있는 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넌 그거 아니야.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있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라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가 봐도 어울리는 옷은. 근데 이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이랑 어울리는 옷이 좀 다를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너한테 좀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울리는 게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울리게 다른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해줬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인지.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문영 코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이런 스타일의 옷이 어울립니다를 권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함께 찾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함께 찾아가는. 네. 그렇죠. 고객 많아요 요즘? 많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요. 예. 이제 많아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여성분들은 자기 옷장에 불만 가진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만족인 분들보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하나의 직을 만드셨어요. 네. 옷 입기 코치. 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돈벌이도 되시기 시작했다. 네. 근데 한 10년 걸렸다. 네. 알겠습니다. 옷 입기 코치. 새로운 직을 만들어내신 이문현 코치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